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2020년 2월 20일, 자, 정부에서 규제 한번 또 나왔었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2019년 12월 16일 대책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력했기 때문에 좀 이 주택 가격의 흐름이 좀 잡히지 않을까. 자, 그렇지만 이제 잡히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2020년 1월,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워낙 강하게 나왔던 12, 16 대책이었기 때문에 잠실주공 5단지 가격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가격이 그래도 호가가 많이 낮춰졌었어요. 가격 호가가.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미터, 자, 그래서 가격 살펴보게 되면 18억대, 18억 5천대에서 물건들이 좀 종종 보이곤 했는데, 최근에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미터 20억 저층에 나와 있고요. 또 지금 급매라고 나왔어요. 급매라고. 자, 20억이 급매로 나왔다. 자, 그리고 21억. 자, 그리고 20억 5천, 20억, 21억, 21억, 20억, 20억 5천, 23억. 자, 최근에 물건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은 18억대 싹 다 들어갔고요. 19억대도 싹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자, 20억대부터 거의 시작인데 대부분이 다시금 21억, 22억, 23억. 자, 호가가 다시금 상승한 잠실주공 5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 그 뉴스를 보셨다면 이 잠실주공 5단지 거래가 몇 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잠실주공 5단지 지금 아마도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가격 확인이 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가격이 그 지금 19억 1,500에 그 2월 달에 거래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억 560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거 봐라, 호가가 낮춰지니까 가격이 좀 조정되다 보니까 가격이 거래가 좀 되네. 또 그 2020년 1월 달에 18억 8,560만 원, 18억 7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8억대에서 물건이 호가가 나왔었는데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쪽 그 집주인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주택 거래되는 거에. 또 이제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자, 거래되니까 가격 걷어들이는 거예요, 물건들. 그리고 호가 다시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야, 이 규제 지역에서도. 자,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이쪽에서도 올랐고요. 또 이제 비규제 지역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2월 20일 이제 규제가 나오긴 했는데, 총선, 앞으로 이제 치러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꼈는지 좀 규제가 좀 미비하게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총선이 끝나게 되면 아마도 제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 강력한 규제가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을 관망하고 좀 4월 이후에 주택 취득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바로 보게 되면 그 리센치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리센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가격이 그 18억대까지 또 내려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호가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20억대, 19억대, 20억대, 21억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1억 5천. 그리고 또 이제 2월 24일 저층이네요. 18억 5천만 원에 지금 호가가 나왔고요. 또 18억 9천, 19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보다는 호가들이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옆에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준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이제 대출 규제 15억 원 초과가 되면 대출이 안 됐어요, 대출이. 자, 그래서 가격이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시장에 현금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몇 건 거래된 것 때문에 이게 재차 상승한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자금 여유가 우리가 뭐 20억, 15억 막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에 내가 없는 것 뿐이지, 시장에 다른 사람도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어찌됐든 2019년 12월 16일 규제 이후에 가격이 조금 잡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 가격 호가가 낮아지면서 그 낮아지는 효과의 거래가 좀 이루어졌고요. 자,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호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호가가 다시금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금 재차 상승하기 위한 디딤돌이 지금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일단 서울의 시장이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뭔가 관리를 받을 텐데 이 내용 제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사입니다. 조사요. 자, 서울 집값 잡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나왔는데 다시금 호가가 낮춰지니까 거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또 안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다시 올라갔고요. 또 이제 서울 지역 규제 많이 하니까 또 그 자금들이 수용성이라는 지역으로도 갔고요. 경기도 비규제 지역, 자, 이런 지역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또 수용성이라는 지역, 자,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불어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 풍선 효과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내실 있는 투자 또는 이제 내실 있는 내 집 마련 이런 계획들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자, 무분별하게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역선택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잘 시장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서울 사실상 거래허가제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 소명해야 된다. 이 얘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에도 뉴스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다시금 이제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서울시장 이제 거래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3월부터 3억 이상 주택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이제 투기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 하위 20%예요. 그래서 이제 하위 20% 주택 중위값도 3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빌라도 대부분 3억 원이 거의 훌쩍 다 넘어갑니다. 뭐 영등포, 용산, 그리고 뭐 양재동, 빌라들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요. 자, 대부분 이제 자금 출처 계획서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 하위 20% 주택 중위값도 이제 3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 출처 계획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100%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제출 항목도 세분화가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좀 더 까다롭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자금이 많으신 분들도 이 부분 좀 간과하고 주택을 취득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예기치 못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자녀 명의로 뭐 20대, 10대 자녀 명의로 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도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서울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3월부터 이제 부동산 실거래법 시정 개정안이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던 것을 이제 어디까지 이제 시행 확대를 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도 이제 자금 출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자,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똑같이 자금 출처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주택의 거래 규제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뭔가 공포감을 조성해서 너 자금 좀 이거 좀 이상해? 또는 얘가 지금 아직까지 자금 축적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닌데 20살, 25살, 30살 미만의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친구가 고가의 아파트 자산을 막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좀 불합리하고 또 뭔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제 그 전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조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가 최근에도 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 굉장히 비싸고요. 자, 빌라들도 대부분 다 3억 넘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세분화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일단은 지금 그 이 주택 가격,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좀 위축감이 올 수 있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주택 시장, 서울의 주택 초고가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됐다. 자, 앞으로 다음 달이나 요번 달 그 말부터나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뭐 거래가 됐다, 얼마에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이제 3월 달부터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좀 주택 가격이 이런 내용에 의해서 좀 다시금 좀 눌릴 수도 있고 거래가 더욱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자, 당부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8달구, 자, 최근에 이제 분양한 매교역 프로조 SK뷰 인기 굉장히 높았죠. 경쟁률도 셌고요. 자, 그런 경우에 가장 낮은 분양가 82제곱미터, 자, 1층으로 4억 1,700만 원인데요. 만약 매매 거래였다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자, 그래서 수원에서 또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자금 출처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제 그 분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이게 매매 거래였다면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뭔가 서울 지역 부동산의 거래를 누르니 수도권의 집값이 오른 것처럼, 자, 규제에 일상하는 시장에 분명 바람직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고, 자, 그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서울에서 이제 100%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자, 이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거래 허가제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요. 자, 요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뭔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정책적 효용보다는 매수 심리 자체를 위축시켜서 집값을 끌어내리고, 자, 거래를 위축시키는, 자, 의도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제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무조사예요. 또 이제 그 자금 출처 계획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 근데 지금 자금 출처 계획서보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자, 자금에 맞지 않는 급의 지역과 주택을 매수하실 때에는, 자, 어느 정도 신고를, 증여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매수 심리 위축, 자,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직 상승하기보다는, 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얼마에 거래됐다 또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믿고 또 여러분들께서 전진하다 보면 불이익이 또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손해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음 달, 자, 이제 그 뉴스들이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이제 뭐 뭔가 이 거래가 잘 됐다, 뭐 고가 아파트가 뭐 거래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제가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서 조달한 자금도 계좌이체와, 자, 현금 지급,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꼼꼼히 소명해야 되고요. 자,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건넸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면, 자,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자, 조사를 착수한다고 하니까요. 자, 현금으로 집값을 치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소명을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매수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집값을 좀 현금으로 갖다 주세요. 자, 현금으로 갖다 줬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이럴 수 있겠죠. 왜 현금으로 가져갔냐? 매수대금을 지불했냐? 자, 그랬을 때 매도인이 요구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뭔가 꼼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 그랬는데, 자, 계좌이체로 달라고 했든, 자, 현금으로
자, 달라고 했던 지금은 이제 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는지까지도 자,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 엉뚱한 생각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는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상한 꼼수는 더 이상 안 부리고 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뉴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지금 요 규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노란색 그리고 이제 이 붉은색,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들은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쪽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자, 앞으로 자금 추적 계획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이제 앞으로 체크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세종시도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3억 원 이상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요 붉은색, 자, 수성구죠. 자,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산은 이제 우리가 다 해제가 됐죠. 자, 부산은 해제가 되자마자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없다. 자, 광주도 없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지만 광주도 규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쭉 올라가면 전주시도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갔고요. 이 지역도 나름대로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핫플레이스죠. 자, 이런 지역들도 지금 이제 비껴갔고요. 자, 세종시 아까 봤죠? 자, 근데 이제 세종시 바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대전이라는 대전광역시청이 있습니다. 자, 이 대전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 규제가 없는 대전, 자, 이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자,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이거를 자, 방관할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자, 이번 규제 내용에서 대전이 규제 지역에서 빠졌다라는 거는 좀 실망했고요. 좀 이게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전 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흐름이. 자, 이제 규제가 없다. 그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얼마에 쓴다고요? 자, 6억 원 이상 자, 초과를 해야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쓴다. 자, 그랬을 때 대전 앞으로 이제 4월 달 정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규제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시장이 움직이면요. 자, 시장이 움직이면 가격이 조정이 한번 규제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자, 대전이라는 지역이 한번 묶일지 안 묶일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섣불리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규제에 묶여서 자, 가격도 폭락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실수요자분께서는 조금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리적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성비라는 분도 분명히 따져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자, 이거는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자, 그리고 이거 공무원이든 뭐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다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또 그리고 내용들이 좀 좋았다. 좀 쉽게 얘기해서 고마웠다. 또 이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다 보니까 또 이해도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빠르게 쉽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관한 부분 지속적으로 이제 탐방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주제를 좀 폭넓게 넓혀서 이제 경매라든가 공매에 관한 사항들도 여러분들과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컨텐츠도 제가 이제 마련하려고 자, 앞으로는 이제 계획도 짜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구독자 3만 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3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앞으로 그 회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지금 현재도 그 회원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컨텐츠들도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컨텐츠들도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또 이제 교육 내용들도 분명히 조금 차별화돼서 좀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3만 명이 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자, 이제 좀 선별을 해서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구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참여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자, 그 백업 부동산 스토리 자, 이제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자, 이 식사라든가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자, 부분을 좀 제가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그 지금 좀 이 전염병 때문에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전염병이 빨리 조금 그 수그러들고 좀 차차 안정화가 되면 그때쯤에 지금 한 몇몇 분을 선별해서 한번 이야기나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자 여러분들과 이제 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또 이제 백업 부동산 스토리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이 조만간 달성되면 자 어떤 내용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백업 부동산 스토리 여러분들 자 응원해 주시고요. 저 또한 열심히 하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